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단어는 상황에 맞게 인수분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그 앞단원에서 우리가 곱셈공식에 대해서 외웠었는데 인수분해는 곱셈공식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곱셈공식을 외운 학생들은 뭐 이거 외우는 것쯤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서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봅시다. 자, 다음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식을 변형 후에 공통부분을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차식 인수분해라고 있는데 보기차식이란 x의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꼴과 같이 짝수의 차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x제곱을 x로 치환을 한 후에 차수를 2차식으로 변형합니다. 그래서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 후에 치환했던 x 대신에 다시 x제곱을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만약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가운데 있는 항 ax 또는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한 후에 제곱의 차꼴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제곱의 차꼴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이 식이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될 때 k값을 구하래요. 첫 번째로는 x-1과 x-4를 곱하고 x-2와 x-3을 곱해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기준은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고 더하기 k가 되고 여기서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가 공통인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놈을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한 후에 전개를 하고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 뒤에 있는 24 더하기 k 값은 요 a 앞에 있는 개수를 절반하고 제곱한 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1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엔 보기차식 인수분해입니다. 보기차식 인수분해. 그래서 x제곱을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2차식으로 낮춰야 되겠죠. 차수를 낮춰서 2차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적당히 분리를 해서 제곱의 차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됐죠? 그래서 이것을 6a 플러스 9로 만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근데 없던 6a를 갑자기 쓸 수는 없으니 여기다가 4a를 더한 만큼 4a를 빼야 되겠죠. 됐죠? 4a를 뺄게요. 그럼 여기다가 그리고 이것은 a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4a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치환했던 a를 다시 x제곱을 변형을 해서 다시 넣으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 4x제곱은 이 x의 제곱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차꼴이 나오고 제곱의 차 인수분해 방법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다음,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각 문자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조사한 후에 만약 차수가 같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는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만약 차수가 다르다. 그러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건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한 후에 전체를 인수분해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문제로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xy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정수 k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인데 문자가 2개 이상이 됐으니 여러 개의 문자가 있네요. 그래서 각 문자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조사를 할 건데 x는 2차고 y도 2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요거 x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모아주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모아주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5x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이 되는데 뒷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지 말고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y를 갖고 있는 애는 이 두 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y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x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뒤에다가 나머지 y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을 상수항 쪽에 배치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2x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는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는 나중에 하고 2y하고 y가 있는데 이거하고 곱해서 가운데 있는 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냐 이것만 좀 고민하면 되겠죠? 됐죠?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y가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가 되고 이거는 xy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xy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y가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항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y 플러스 ky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k값은 5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길죠? 이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 대신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 대신에 a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a 세제곱 쭉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깁니다 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a를 넣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0이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문자가 여러 개 나왔죠. 문자가 여러 개 나왔으니까 각 문자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A는 3차, B도 3차, C도 3차. 그러니 본인이 원하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미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됐죠? A를 안 갖고 있으니까 상수항이 돼요. 됐죠? 근데 상수항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 B의 제곱으로 묶으면 B 더하기 C가 되고 C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가 B 더하기 C가 있으니 B 더하기 C로 묶으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총 이 전체를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인수분해를 하면은 A 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A 하나 남고 요거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하나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그래요. 됐죠? 그리고 우변은 0이 되고 이 식을 또 관찰해 봤더니 요 놈이 또 공통인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B 더하기 C랑 같다란 얘기고 또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다란 얘기니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삼각형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넓이를 구하면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A입니다. 그리고 B하고 C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넓이는 2분의 1 BC라고 쓸 수가 있죠. 됐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다음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 인수분해가 나왔는데 자 개수가 정수인 3차 이상의 다항식 3차 이상의 다항식을 1차식을 인수로 갖는 경우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0이 되게 하는 알파 값을 구합니다. F알파가 0인 그런 알파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인수정리죠. 이게 인수정리.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써놨어요.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fx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양의 약수 그 다음에 fx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분자 부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은 여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들이 나와요. 됐죠? 근데 그것은 문제 연습을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적당한 수를 찾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차의 개수가 1인 2차식 px랑 qx의 곱이 얘가 나왔대요. 두 다항식을 곱했더니 두 2차식인 다항식을 곱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그럼 요 놈을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되겠죠? 근데 문자가 한 종류고 뭐 4차, 3차 이상인 다항식이니까 방금 배운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주면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리고 1을 집어넣기 전에 항마다 공통인 인수가 있기 때문에 x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3차식이기 때문에 방금 배운 다항식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0이 되는 x값은 1이 있어요.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걸 더해주면 0이 나오죠. 그래서 x-1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x 곱하기 x-1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P1의 값이 0이 되지 않고 Q0의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즉 요거는 x-1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고 요것은 x를 인수로 갖지 않는 2차식입니다. 즉 px라는 다항식은 x-1을 안 가져야 되니까 x와 x 더하기 3 또는 x 더하기 3의 제곱 둘 중 하나 가질 수 있겠죠. 그럼 qx는 x를 인수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x-1과 x 더하기 3을 가질 수 있고 또는 x 더하기 3의 제곱을 가졌으니까 얘는 x와 x-1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x를 인수로 안 갖는다라고 했으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px는 요거 qx는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q-1 값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 다음 자 다항식 x의 30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할 때 q1의 값을 지금 구하래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왼쪽에 있는 이 이론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찰을 좀 해보면 x의 n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x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뭐 흔히 알듯이 합과 차의 곱, 차와 합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세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1과 제곱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오고 그럼 나머지 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놈을 전개를 하면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오고요. 즉 x-1과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런 추론 과정에 의하면 xn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x-1에다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 n보다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 계속 하나씩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x와 1까지 상수항 1까지 나오게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얘를 구해볼게요. 자, x의 30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를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x-1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얼마가 나올까요? 1을 넣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ax 더하기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1을 넣어봤더니 좌변은 6이 되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은 b 값은 3이 나옵니다. 그리고 a 값도 마찬가지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3x 더하기 3이라는 나머지가 나와요. 됐죠?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x 더하기 3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우변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qx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방금 배운 요 내용을 적용을 해서 20제곱, x의 29제곱부터 28제곱 계속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x 더하기 1까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우변은 뭐 똑같이 나오겠죠. 됐죠? 그랬더니 뭐 x-1은 뭐 좌변과 우변 똑같이 있으니 굳이 뭐 비교해 줄 필요는 없고 이 값이 결론적으로 x 더하기 1 곱하기 qx랑 같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q1 값을 구하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x 대신에 1을 넣으란 얘기니까 요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요. x 대신에 1을 넣었더니 좌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1이 총 30개가 나옵니다. 됐죠? 1이 30개가 나와요. 그래서 좌변은 30이 되고 우변은 2 곱하기 q1이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q1의 값은 15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론을 잘 정리를 해 두세요. 다음 이번엔 수에서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봅시다. 200일의 15제곱을 200으로 나눴을 때 몫을 q 요거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x라고 한다면 x의 15제곱은 200일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200일 그럼 200은 x-1이죠. x-1로 나눴을 때 몫은 뭐 qx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 얼마일까요? 나머지 r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1을 넣었더니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r만 남으니까 r은 1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여기가 지울게요. 그리고 1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요 1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x의 15제곱 마이너스 1은 x-1 곱하기 qx가 되고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었고 x 더하기 1까지 가고 우변은 x-1 곱하기 qx가 되죠. 뭐 x-1은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qx는 바로 얘가 됩니다. 이게 목다항식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qx를 20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qx를 20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아까 200은 x-1이라고 했죠.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qx라고 했죠. qx.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q1의 값은 1이 뭐 14제곱 어차피 1이죠. 그래서 1이 총 15개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15가 됩니다. 나머지 r은. 그리고 200으로 나눴기 때문에 20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나머지는 15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3587을 이런 꼴로 표현될 때 이 식은 A 곱하기 B 꼴로 표현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지금 구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5를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 한마디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0이 되는 X값을 구해봤더니 0이 되는 X값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1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뭐 얘는 안 되고 1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 1 1 1 1도 안 되네요. 그럼 2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하는 것들은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됩니다. 됐죠? 근데 아까 x를 15라고 했으니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25에서 15를 빼고 더하기 1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21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 뭐 a가 17인지 b가 17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의 값은 288이라는 사실이죠. 228이죠. 됐죠? 228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 이 단어는 상황에 맞게 인수분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대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첫 번째 자, 공통인 인수로 먼저 묶고요. 그 다음에 묶고 난 후에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만약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하거나 보기차식은 특징이 있죠.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공통 부분을 묶어서 인수분해하거나 특히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나오면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는 적당히 분리한 다음에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는 거. 특히 이 앞에 있는 것은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자가 2개 이상 나온다. 여러 개다. 그럼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문자가 한 종류다. 그러면 방금 맨 마지막에 했던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됐죠?